야, 어? 에어비앤비 이거 카페 보니까 양도 물건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 와, 많이 나오지. 장난 아니야. 이게 막 무걸리, 월세 50% 지원. 어, 대박이다. 명동 통건물 방 8개 홍대는 한꺼번에. 이렇게 무걸로 나오기 쉽지 않은데 원래. 근데 심지어 댓글도 없네. 인기가 없다는 거지 그만큼. 권리금 없는 물건도 있어. 예전에 이게 홍대는 올리면 바로 댓글 달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지금 좋다면 좋은 조건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그치. 양도 받아도 되는 걸까? 요즘에 이거 왜 그럴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맞아.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직격탄 맞아서 그런 것 같거든. 이제 관광객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 못 들어오는 건지 그치, 안 들어오는 그치. 건지. 그래서 최근에 나도 들은 게 한 3월치 예약이 통으로 날라갔다 그러더라고. 진짜. 월세는 내야 되는데 이제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이제 사실 여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보면은 규모가 작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두 달만 예약을 못 받아도 바로 직격탄으로 올 수 있지 우리한테. 그렇긴 한데 지금 권리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좋은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인수를 될까? 받아도 될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더라고. 아 진짜. 너가 근데 에어비앤비 해봤잖아. 아 그치 내가 할 때 해봤지. 어땠는지 좀 궁금해서. 나는 그때 인기가 한참 많을 때였지. 아주 비싼 권리금을 주고 어떻게 시작한 거야? 권리금을 주고. 내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가 이제 저번에 말했지만 또 이렇게 시골에서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잖아. 그래서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서울의 메카 홍대에 꼭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뜻을 세우고 홍대로 이사를 왔어 내가. 그래서 내가 딱 이사를 와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훨씬 많더라고. 한국인보다. 그 홍대 주변에 물어보니까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놀러 오면 홍대로 무조건 들어온대. 홍대로.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가 개통된 다음으로는 지하철 타고 홍대까지 바로 올 수가 있거든.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이 여기 놀러 오면 어쨌든 잠을 자고 가는데 호텔에만 다 가진 않거든 분명히. 내가 또 마침 평소에 부동산도 되게 좋아하고 하니까 이걸 해봐야겠다 에어비앤비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돈이 있었어? 돈이 이제 항상 투자금이- 없지 우리 돈은.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들면 이게 할 수가 없거든. 그때 찾아보니까 에어비앤비 관련된 강의가 또 있더라고. 강의도 몇 번 들으러 가고 책도 보고 실제로 주변에 좀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임도 참석을 해보고 하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또 필요하진 않더라고.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때 내가 막 집을 사서 하는 거 아니거든. 집을 이제 보통 월세나 전세로 얻어 내가 임대로 얻는 거지. 그리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 집을 뭐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내가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월세를 얻는다. 그러면 보증금 정도의 돈. 보통 우리가 뭐 월세하면 1000에 뭐 70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보증금 정도의 돈 내가 일단 있으면은 한번 구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보증금이 집기는 필요하고 어떻게? 집기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좀 감각이 있고 부지런하다. 그러면 내가 꾸미는 거야 그 집을. 난 평소에 인테리어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럼 보통은 우리가 에어비앤비 할 때 뭐 투룸, 쓰리룸 이 정도로 구하거든. 엄청나게 큰 집은 아니야 또. 그러면 그 방들을 좀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집을 꾸미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를 이용할까? 맞아. 또 진짜 가면은 또 쇼핑의 욕구가 생기잖아. 그리고 거기 룸들이 다 디자인 되어 있잖아.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 약간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그때 좀 내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존에 잘 꾸며진 집을 내가 어떤 일정의 권리금을 주고 내가 양도를 받아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집기와 인테리어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황과 자금 여력에 맞게 내가 직접 꾸며도 되고 아니면 조금 잘 꾸며진 집을 양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양도금을 얼마나 줬을까? 나는 그 당시에 이제 500만 원 줬거든. 500만 원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 이제 거기에 뭐 침대도 있었고 테이블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3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돼. 내가 예쁘게 꾸민다고 생각했을 때. 침대도 놓고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막 거기에 도배도 색깔도 예쁜 걸로 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 그럼 한 300 정도?
아니면 내가 더 크다, 3M이나 그럼 뭐 한 400, 500 정도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 아까 말했지만 근데 에어비앤비 물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도비가 지금 더 떨어지겠지. 권리금이 없대잖아. 권리금이 없는 것도 실제로. 근데 그게 권리금이 없는데 아마 인테리어를 다 줄 수도 있을 거야. 집기료를.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나의 초기 투자금을 굉장히 낮출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좋은 기회긴 한데 이게 회사 맞아. 다니면서 하는 거가 괜찮나? 회사 다니면서 하는 게 누구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 너는 어땠어? 나는 괜찮았으니까 했지. 뭐냐면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 우리가 조금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막 부지런할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퇴근하고 내가 만약 운동을 좋아해 그럼 매일 헬스장 갈 수 있겠지. 보통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씻고 나오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겠지.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조금 부업의 개념으로 또 다른 수익의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정도 시간은 내가 투여할 수 있겠지. 그 투여해야지 그 정도는. 그렇잖아. 그러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어떤 날은 정말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가는 날도 있어.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무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전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나는 말해주지. 돈이 돼? 돈이 되지. 돈이 되니까 하지. 돈이 안 되면 뭐하러 하겠어 이거를. 그렇잖아? 돈이 되니까잖아. 돈이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그 1,000만 원 또 뭐 할 수 있지? 투자하는 거 말고 저축하는 거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런 거. 에어비앤비. 아주 작은 나만의 사업. 그러면 실제로 수익률을 놓고 보면은 이게 가장 높긴 해. 왜냐면 자 1,000만 원 보증금과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그치 권리금 및 또는 인테리어비 넉넉 잡아서 한 500만 원 정도 생각해 볼게. 그러면 1,500만 원. 그리고 보통 월세가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적으면 한 60만 원, 정말 비싸면 한 80, 90만 원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고정비지, 고정비지. 자 그러면 초기 투자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잖아? 그러면 투룸 기준으로 내가 에어비앤비 했을 때는 하루에 한 6만 원 정도를 받았어. 자 그러면 30일이 다 쳐줬다 만약에. 그럼 얼마를 받지 내가? 매출액이 얼마인 거지? 180만 원. 계산기. 그런데 30일이 다 안 채워질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하다 보면 주말에 내가 좀 더 값을 높여받을 수도 있거든. 내가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했을 때는 실제로 평균 매출이 한 150에서 한 180 사이 정도 가 됐었거든. 그럼 월세 한 60만 원 빼고 120 정도 남는 거야? 그렇게 났는데 우리는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 이걸 하려면 어떤 또 그 애로사항이 있냐면 청소를 해야 돼요. 그 뭐냐면 자 손님이 들어왔어. 손님이 3일 동안 잘 쓰고 나갔어. 내일 다른 손님이 들어올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집을 또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뭐 이불도 바꿔놔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마침 그날 퇴근을 일찍 하거나 시간이 맞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저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 아니면 개인들이 있어. 청소만 전문해 주시는 분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도 그때 직장생활 했으니까 그런 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미리 한 달 스케줄을 보내드려. 이번 달은 이날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스케줄 보고 청소해 주시고 이불 바꿔놓고 가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때 청소비를 이제 드리는 거지. 그래서 원래 내가 이렇게 하면 순수익이 12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잖아? 한 달에 청소비가 한 20만 원에서 많게 3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 보통 한 회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으시거든? 그러면 그걸 또 빼면은 얼마가 남지? 나한테? 3, 40을 뺀다고? 그리고 그러면은... 아까 월세 60만 원 빼고 그러면 140에서 50 정도? 아니지. 월세를 빼야겠지? 맞다. 월세를 안 뺀다. 나 같은 경우는 홍대에서 했기 때문에 월세가 좀 비쌌어. 80만 원이었어. 그럼 70만 원 남는 거네. 자,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 나에게 순수익으로 떨어지는 돈이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였어.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이거 1년 기준으로 보자. 그냥 최저 60만 원이라고만 해볼게.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지 내가? 720만 원을 벌 수 있어.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야? 1,500만 원. 수익률이 1,000만 원 보증금은 돌려받잖아. 빼면. 그렇지. 그래도 이제 어떤 투자금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 수익률이 50% 정도에 육박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사실 권리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어.
내가 또 양도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1년에 한 720만 원 번 게 순수익인 거네. 그렇지. 그 정도를 벌 수가 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는 굉장히 높은 수익일 거고, 또 어떤 분한테는 이게,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우리 20, 30대 친구들에게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거 이상의 수익률을 찾기는 또 쉽진 않거든, 사실은. 이건 매달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평온해져.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근데 괜찮았는데 왜 처분을 했어? 왜 처분을 했냐? 이거는 개인적인 이유인데, 나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홍대로 이사 왔잖아. 그래서 이걸 해보면 좋겠다. 해본 거지, 실제로. 그리고 해보니까 진짜 잘 돼. 그렇잖아. 잘 돼가지고 계속 했는데, 나는 이제 또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만 꼭 정답이에요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한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대안을 내 스스로 검증해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야 내가 또 다른 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도 해드리고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또 나는 그때 마침 또 이제 그 투자금을 회수해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투자를 계속 이렇게 바꿔갈 수 있잖아. 부동산 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에어비앤비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회수해가지고 또 다른 투자가 넘어갔는데, 지금도 이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해도 돼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던데? 지금 근데, 이거 카페 물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다시 맞아.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권리금도 없고 좋은 물건인데 이거 지금 인수해도 지금 되는 걸까? 근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 코로나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졌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는데 4만 원이 됐단 말이야. 그거 살 거야, 안 살 거야? 난 살 거야. 그건 개인 선택이잖아. 누구는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을 할 걸.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 차라리 내가 원래 이게 좀 관심이 있었고 할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런 위기가 와서 권리가격이 떨어졌네. 근데 나도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간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매출이 안 나오겠구나는 리스크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지. 그렇잖아.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좋은 쪽과 안 좋은 쪽 항상 다 비교하면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에어비앤비는 어떤 거냐면 일반 투자하고는 다르게 약간 이렇게 사업적인 것도 있고 또 사람을 내가 또 상대해야 된단 말이야, 외국인들을.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그런 것들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인지,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위치 혹은 내가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하는 위치가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하면서 접근하겠지. 보통 손님들이 외국인 손님들이었어? 외국인 손님들이 많죠, 훨씬. 그리고 이제 현행법으로는 어쨌든 외국인 손님을 받는 것만 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들을 받고 실제로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은 뭐 홍대 또는 강남 이렇게 우리가 주요 알만한 위치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관광객들로. 지금 잠시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외국인 손님 받는 상대하는 게 이게 어렵진 않나?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하와이 파인 땡큐 정도밖에 못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가 요령이 생기는 거야.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하는 그 친구를 잘 애용했고 정말 좋아. 네이버 치면 그 번역을 너무 잘해주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막 긴 대화를 하면 좋지만 긴 대화가 안 된 대신에 내가 리스닝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충분히 우리 정도의 어떤 젊은 층이라면 해볼 수 있겠다. 심각한 대화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 물건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옵션이 많잖아. 그렇지. 어떻게 걸르면 좋을까? 주의해야 되는 물건들이 좀 있을까? 그렇지. 선별 조건들이 있는데 자, 뭐니 해도 가장 1순위는 뭐냐면 역세권. 역세권, 특히나 도보 5분 거리. 5분이. 왜냐면 자, 우리가 외국을 여행 가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거기가 굉장히 낯선 곳이잖아. 그래서 조금만 길이 멀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우리도 굉장히 난감해지지. 그래서 한국인 기준이 아니라 외국인 기준으로 정말 내 집을, 내 에어비앤비를 잘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러면 지하철역과 멀면 멀수록 불리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역세권 5분 거리. 그리고 잘 상상을 해봐. 외국인들이 그냥 오지 않지. 양쪽에 뭘 들고, 캐리어 들고 오잖아. 근데 언덕이야, 에어비앤비가. 가고 싶겠어? 리뷰가 좋은 게 달릴 수가 없겠지. 아니면 집이 너무 예뻐서 신청을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5층인 거야. 대박, 큰일 났어, 아주 그냥.
그치?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언덕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너무 고층이거나 이런 곳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게 다 여기 온 후기. 사람들 후기로 남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고르면은 또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알겠습니다. 참 신기한 세상이야.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에어비앤비 쪽도 있고 이제 나중에 또 아라가 이야기 해주겠지만 또 이런 비슷한 성격의 어떤 공간인데 뭐 쉐어하우스라는 것도 있잖아. 그 나중에 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전 이야기를 쉐어하우스를 해보면 좋고. 했었죠. 자,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에어비앤비 물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개인의 개인 선택이랍니다. 선택입니까? 아, 너무 모호하네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카페들에서 양도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카페 같은 데서 한번 그렇죠. 상황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달아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